영하 40도. 잠깐 상상해보세요. 코 속의 물기가 숨을 들이쉬자마자 그대로 얼어붙고 내쉬는 숨은 하얀 결정이 되어 그 자리에서 부서지는 온도예요. 손끝이 얼얼해지다 못해 감각이 아예 사라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체온이 시시각각 빠져나가는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어도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짧은 순간에 체온을 다 뺏길 것 같은 밤이었을 거고요. 그 밤 작은 모닥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존재가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해볼게요. 한쪽은 온몸이 두꺼운 털가죽으로 덮이고 등에는 두툼한 지방층까지 두름 매머드고 다른 한쪽은 털도 변변치 않고 지방층도 얇은 사실상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간이에요.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서는 온몸이 두꺼운 털로 덮인 동굴 사자도 눈을 번뜩이고 있었을 거고요. 자, 이 셋 중 누가 그 밤을 넘기고 살아남았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매머드나 사자 쪽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살아남아서 지금 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인간이에요. 심지어 인간은 원래 추운 지역에서 태어나 진화한 동물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허약한 몸뚱이 하나로 그것도 몇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의 겨울을 대체 어떻게 넘긴 걸까요? 심지어 그 겨울은 한두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빙하기는 짧게 잡아도 만년 단위로 이어졌고 그 안에서도 특히 혹독했던 시기들이 여러 차례 반복됐거든요. 매 겨울마다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던 셈이죠. 오늘 밤을 넘길 것인가? 넘기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무리는 그냥 조용히 화석 기록에서 사라졌을 뿐이고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다들 비슷한 답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도 원시인들은 몸이 훨씬 튼튼했겠지. 두꺼운 동물 가죽을 대충 둘러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버틸만 했을 거야. 실제로 그 시기 유럽에는 인간보다 훨씬 먼저 이 추위에 적응해 살고 있던 사촌들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요. 팔다리가 짧고 몸통은 다부지고 체표 면적당 부피가 커서 열을 덜 빼앗기는 체형으로 무려 수십만 년을 그 땅에서 버텨온 존재들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태어날 때부터 기능성 방한복을 입고 나온 셈이에요. 반면 우리 직계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적도 근처, 그러니까 더위에 적응한 몸으로 진화한 종이었습니다. 몸을 덮던 털은 이미 100만 년도 더 전에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피부 및 지방층도 북극곰이나 물개처럼 두껍게 진화하지는 않았어요. 가죽을 손질하던 뼈 도구의 흔적을 보면 78만 년 전부터도 동물 가죽을 다루긴 했지만 그건 옷이라기보다 깔개나 덮개에 가까웠을 거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심지어 옷을 걸친 흔적을 옷에 기생하는 이의 유전자로 역추적한 연구를 보면 인류가 본격적으로 옷이라는 걸 걸치기 시작한 것도 17만 년 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맨몸에 가까운 채로 이 지구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옷도 두꺼운 털도 두꺼운 지방도 없는 상태로 빙하기 한복판에 던져진 셈이니 생물학적 스펙표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불리한 조건도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정도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추위에는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이기고 뒤늦게 이 땅에 발을 들인 사피엔스는 버티지 못했어야 하는 셈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의 스펙만 놓고 보면 인간은 이 게임에 뛰어들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참가자였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실마리는 의외로 아주 작은 도구 하나에 숨어 있었어요. 2024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한 연구가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다시 열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뼈로 만든 바늘, 그 중에서도 끝에 구멍이 뚫린 눈바늘이었어요. 약 8만 년 전부터 뾰족한 뼛속 곳으로 가죽에 구멍을 내던 방식은 있었지만 약 4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작은 도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을 바늘구멍에 꿰어 가죽과 가죽을 촘촘히 이어붙이면 소매와 몸통이 딱 맞고 바람이 새어 들어갈 틈이 없는 지금 우리가 입는 패딩 점퍼에 가까운 옷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반면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는 이런 정교한 눈바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인류학자들이 245개나 되는 수렵 채집 문화의 의복 양식을 조사해서 추정해 본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몸의 최대 80%를 헐렁한 비재단 가죽으로 덮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긴 합니다. 뼈 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맞춤 옷을 만들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고 완전히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사피엔스 쪽에서는
바람이 숭숭 새는 망토가 아니라 몸에 밀착해서 얇은 공기층을 가둬주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통풍 잘 되는 얇은 우비를 벗고 몸에 딱 맞는 방풍방한 기능성 재킷으로 갈아입은 셈이에요. 겉옷과 몸 사이에 얇은 공기층이 하나 더 생기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공기층 하나를 몸에 두르느냐 마느냐, 그 차이 하나가 체온을 지키는데 결정적이었던 거죠.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바느질 격차가 단순히 옷의 차이로 끝나지 않고 훗날 네안데르탈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피엔스만 남게 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내놓고 있어요. 물론 멸종은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서 이것 역시 여러 가설 중 하나로 열어두는 게 맞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두 종이 비슷한 손재주와 비슷한 도구를 갖고 있었는데도 그 도구를 어디까지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냐를 두고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수만 년이 지난 지금 누가 이 영상을 만들고 누가 화석으로만 남았는지를 갈랐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승기르 유적, 그러니까 약 3만 년 전 그 밤들과 거의 같은 시기의 무덤에서는 남성 한 명의 옷에서만 3,000개가 넘는 상하구슬이 촘촘히 박힌 채 발견됐어요. 무덤 전체로 넓혀보면 무려 1만 3천 개가 넘는 구슬이 나왔는데 이걸 하나하나 깎고 다듬어서 만드는 데만 1만 시간 넘게 걸렸을 거라는 계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사람이 몇 년을 매달려야 하는 노동량이에요. 그런데 이 구슬들이 뼈 위에 흩어진 자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소매가 달린 상의와 몸에 딱 붙는 바지, 심지어 발에 맞춘 신발까지 갖춘 정교한 방한복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쁘게 꾸민 장신구가 아니라 바람 한 줌도 새어 들어가지 않게 겹겹이 재단된 생존 장비였던 셈이에요. 여러분이 겨울에 등산 갈 때 챙기는 방풍 재킷, 그 원형이 이미 3만 년 전에 완성돼 있었던 거죠. 그 옷을 입은 채로 묻힌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옷 한 벌이 지금의 스마트폰만큼이나 목숨과 직결된 필수품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의 무덤에서는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은 구슬이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가장 약하고 가장 추위에 취약한 존재부터 먼저 지키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뼈바늘 하나, 구슬 하나라도 그 시절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기 옷부터 제일 두껍고 좋은 소재로 고르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옷 하나만으로는 그 밤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2025년 12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연구팀이 우크라이나 메지리치의 메머드 뼈 구조물을 다시 분석했는데 이 뼈로 지은 집이 하필 마지막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시기에 그것도 한 번에 몇 계절씩이 아니라 아주 짧게 몇 차례씩만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머드 뼈로 둥글게 벽을 세우고 그 한가운데 화덕을 놓은 구조였어요. 조금 더 남쪽인 캐스텐키 유적에서는 무려 메머드 60마리분의 뼈가 동원된 원형 구조물도 발견됐고요. 상상해보세요. 뼈로 바람을 막고 화덕 하나로 온기를 모으고 그 화덕을 밤새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게 그 시절의 진짜 생존 기술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고 난로 하나 켜놓는 것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밤에 텐트가 무너지거나 그 화덕이 꺼지면 그건 다음날 아침이 없다는 뜻이었을 뿐이죠. 뼈로 지은 벽 하나, 그 안에서 타오르던 불씨 하나가 온 가족의 생사를 갈랐던 거예요. 이 구조물들이 몇 세대에 걸쳐 반복해서 쓰였다는 흔적도 나왔는데 그건 이 자리가 한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생존 지식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밤, 인간을 살린 건 튼튼한 몸이 아니라 바늘로 지은 두 번째 가죽과 뼈로 지은 두 번째 벽이었던 셈입니다. 매머드 한 마리를 사냥하고 그 뼈를 옮기고 세우고 다시 다음 세대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즉, 이 벽 자체가 이미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구조물을 짓고 유지하려면 최소한 수십 명 단위의 협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결국 그 밤을 넘긴 건 어느 한 사람의 힘센 몸이 아니라 서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던 공동체 전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덕 하나로 밤새 버티려면 누군가는 계속 깨어서 불씨를 살펴야 했을 거예요. 다 같이 깊이 잠들어 버리면
그 불은 반드시 꺼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절의 잠이 지금 우리가 아는 8시간짜리 통잠이 아니라 서로 교대하며 짧게 끊어 자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3만 년 전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직접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대신 힌트는 지금도 전기와 시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의 수렵 채집 부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아프리카와 남미의 새 부족을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이들의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 5.7시간에서 7.1시간 정도로 넷플릭스도 야근도 없는 삶인데도 오히려 요즘 우리보다 짧았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잠드는 시점이 해가 진 순간이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에서 깨는 시점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과 거의 일치했고요. 겨울철 오후 낮잠을 자는 날은 여름에는 22%나 됐지만 추운 겨울에는 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불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답한 비율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 그러니까 요즘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는 불면증 비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서늘함이 잠을 부르는 신호였던 셈이죠. 연구진은 이런 몸의 반응이 문화나 환경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 자체에 아주 깊이 새겨진 생리현상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뜨문뜨문 깨어 불씨를 확인하고 다시 잠드는 리듬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던 기본 설정값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룻밤에 8시간을 깨지 않고 내리자는 지금의 습관 쪽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훨씬 낯선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도 이 신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밤에 방을 서늘하게 해두면 잠이 훨씬 잘 오는 것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 그 밤들에 새겨진 습관이 지금도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 후끈한 방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여전히 그 옛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여름밤 에어컨 없이 뒤척이다가 새벽녘 기온이 내려가고 나서야 스르르 잠이 든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은 여전히 기온이라는 아주 오래된 신호에 맞춰 스위치를 켜고 끄고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산 핫팩 하나로 겨울밤을 버텨본 적 있으시다면 그 손난로가 손안에서 만들어내는 작은 온기가 사실은 3만 년 전 화덕 곁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안도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화덕 곁에 웅크려 자던 그 사람들의 몸이 지금 이불을 덮고 있는 여러분의 몸으로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축에 속했지만 바늘 하나와 뼈로 지은 벽, 그리고 서로를 믿고 교대로 잠드는 법을 발명하면서 가장 혹독했던 그 밤들을 넘겼습니다. 두꺼운 털도 두꺼운 지방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불씨 하나를 나눠 지키는 법만으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계절들을 통과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사실은 그 밤들을 넘겨온 수만 년의 경험이 접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유난히 잠이 잘 오는 서늘한 밤을 만나면 여러분의 몸이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용히 다시 꺼내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 이긴 게 아니라 몸 바깥에 기술로 지은 두 번째 가죽과 두 번째 벽, 그리고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자는 법으로 이긴 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밤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날의 생존 기술은 몸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재에 계속 남아 다음 페이지를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인류의 서재에서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